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녹화하는 그 날짜와 시간은 6월 24일, 일요일, 밤, 예, 지금 보니까 11시 21분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멕시코한테 축구를 졌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왼발 가마차기로 아주 멋지게 골링을 넣은 것으로 본다면 독일전도 아마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공감을 나누면서 자 오늘 우리 증시 제가 뭐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북 경제 협력 과 관련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여기서 조금만 기간 조정만 7월 달에 좀 하고 거기서 옥석 가리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뭡니까 입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미국 그 라스베가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거기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굉장히 주목할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미국의 경제보상 대책에 대해서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시사를 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북한의 거기다가 뭡니까 이 부동산 뭐 트럼프의 어떤 부동산 사업도 뭐 유망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최고로 유망이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에 앞으로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의 발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이유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지금 미국 집권당 공화당이잖아요. 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주목을 제가 해야 되는 또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은 뭐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뭡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인 가치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이 분리됐던 가장 근본적인 남한과 북한이 이게 38선으로 허리가 잘리게 됐던 것이 얄타 회담이죠. 그 2차 대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이렇게 미국과 소련과 그 다음에 영국의 이런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북한을 그 다음에 미국이 남한을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그런 얘기가 오갔죠. 이제 그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이념적인 것은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고 소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일본 이제 그때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 1950년 2월 달에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그었다 이렇게 그었습니다.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그었는데 전략적으로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때는 이제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일본 여기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서독 이제 여기만 만약에 소련이 침공을 하면 제3차 대전을 벌일 정도로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터키 이쪽이죠. 발칸반도 쪽에 터키, 그리고 발칸반도를 막아주는 터키, 그리고 우리 일본을 막아주는 또 한반도, 요 지점이 또 그 다음에 전략적인 가치였답니다. 그래서 6.25 사변 때도 바로 미군이 개입했던 것이 바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였다는 이제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분단 현실이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뒤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되면서 이 남북한의 이 분단 현실,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분단 현실을 통해서 미국은 이 뭡니까? 남한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배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우리 한국 지도층이 미국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한국민의 심리가 미군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또 만들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런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제조업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번 것보다 오히려 더 무기를 많이 그동안에 팔아먹었다.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마진이 세니까요. 또 북한의 그 3부자,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모두 다 이런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또 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빨갱이 논리로 해가지고 또 선거 때마다 그거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용을 했던 그런 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구도 완전히 이제 깨진 건데, 자, 그동안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을 철저히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6.25 때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도 우리 한국 덕분에 자기들이 일본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소련이나 중국이 해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또 전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우리 남한을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전략적인 이제 가치, 이제 이 부분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깨졌냐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동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중동 가치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로키 300에 뭐 250년 정도 쓸 수 있는 엄청난 셰일가스가 발견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중동 가치는 떨어졌고, 근데 한 가지 2013년에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뒤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가 대뜸 그랬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한테 여기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을 반반으로 분할 통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은 절대 그거를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소련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일본도 그래서 망한 것이고요. 일본도 한때는
경제적으로 미국을 먹어버리겠다 그런 기세였는데 결국은 일본이 그래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된 게 바로 미국에 도전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감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보면은 중국은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항공모면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러면서 미국의 이 전략은 이제 중국을 잡는 이것으로 전략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김정은과의 거래를 통해서 북한을 친미 정권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틈만 보이면 다 먹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부 다 기지가 다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특히 인도마저도 이제 친미 정권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원래는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도 친미 정권이죠.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이 으르렁거려요. 마지막 한 수. 북한만 친미 정권을 세우면은 바로 뭡니까? 여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 아닙니까? 그러면 평양에가 미국 대사관이 세워주면은 이제 중국의 모든 핵심 정보를 빼낼 수가 있어요. 평양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니까. 근데 평택 미공지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포인트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서독이 그때 경제의 기적을 일으키고 일본이 일으켰죠. 왜 그랬습니까? 여기 전부 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략적으로. 한국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도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면, 인간은요, 배불리 먹여 살리면은 그 사람이 최고 좋습니다. 뭡니까? 콜롬비아의 유명한 마약왕. 이 사람은, 정부 관료들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자기 고향 사람한테는 영웅이죠. 거기서 국회의원 됐어요. 왜?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는 돈을 막, 푸대자를 막 줬거든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도 그분의 향수를 잊지 못한 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많이 죽고. 근데 왜 그 사람을 좋다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먹고 살만 했잖아요. 자,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북한을 그런 식으로 동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정세현 장관도 만약에 미국의 대사관이 북한에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중 아시죠? 인중은 코 아래에 있는 그 명치 급소잖아요. 고기를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내놓고 단기적으로 벌어지지 않겠죠. 시간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그 말은 10년 안에 북한은 베트남을 뛰어넘는 엄청난 경제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을 때 이제 독일의 경우를 든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인프라 관련주들이 뭡니까? 주가가 뭐 500배까지 갔다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경우에 예를 들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 예전에 조선주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의 예를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약 4년간에 걸쳐가지고 130배를 갔어요. 우량주가. 근데 초기 때, 여기서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여기가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초기 2,750원부터 10,000원까지 왔어요. 그리고 난 40만원 갔거든요. 40만원. 40만원 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대북 관련주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다. 자, 처음에 2,750원부터 10,000원 오니까, 거의 끝났다 생각이 드잖아요. 근데 이 10,000원대에서 진짜 세력이 들어왔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40배를 갑니다.
네. 근데 조선주 열풍이 몰아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큰 게 제가 보기에는 남북 경협협력주는 이보다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130배가 여기다가 5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베트남처럼 바꾸는데 1년 되겠습니까? 10년 이상 걸리죠. 자,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죠. 자,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어찌 본다면 미국 승인하에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둘러싼 작업이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대북 경제 협력주를 크게 보시라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7월 중순이나 7월 말까지는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북 경제 협력주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이나 7월 말까지는 조심을 하고, 이제 그때 아마 저점 다지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현대 미포조선처럼 본다면 이제 10,000원에서 400,000원까지 가는 작업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거기서부터 진짜 뭐가 시작됩니까? 옥석 가리기.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이미 지금 대북 경제 협력주를 대부분 정리를 하고 이제는 그 옥석 가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북 경제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의 시황 문제를 자, 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제 화두는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하는가? 그 가장 큰 화두의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또 하나는 이제 무역 분쟁입니다. 이 무역 분쟁과 금리 인상이 촉발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불안하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미국 달러로 가죠. 돈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안전한 이제 국가와 화폐이기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죠. 유일한 기축통화. 준 기축통화는 있는데 미국 돈이 북한 가서도 통용하지 않습니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축통화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그 미국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된다는 것은 돈이 세계 돈들이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자,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팔거든요. 불안하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뭐 그것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역 분쟁 일으키니까 또 불안하거든요. 뭐 저기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 필요 있어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너무 경기가 좋아요. 지금 완전 고용 상태래요. 그 정도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하도 일자리가 흘러 넘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발 우리나라 와서 일 좀 해달라. 자, 그러면 일본도 선진국, 미국도 선진국, 유럽도 지금 이제는 어떤 단계입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양적 완화를 중지했어요. 그게 내년부터 금리 인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경기를 이끌고 가는 선진국들이 이 정도로 경기가 좋은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은 올지라도 근본적인 큰 뭐 2009년, 2008년 금융발, 미국발 위기처럼 그런 위기는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위기는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할 때, 이때가 정말로 큰 위기가.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이 그 2004년부터 해가지고 1%대 금리를 5%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끌어올렸다가 2007년에 9월 달에 이제 금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대폭락이 오느냐. 자, 금리를 5%부터 해가지고 0.25까지 내렸거든요. 이게 금리가.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5%대에서 0.25로 가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폭등을 해요. 그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신에 주식 가격은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돈들이 이제 주식에서, 그때 주식은 많이 오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이당하니까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상할 때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돈 이동 흐름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돈들이 미국 달러로 가지만 다시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제 안정이 되면 될 것이다. 다시 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나 신흥국가로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한번 우리가 간단히 이제 환율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제가 예를 들게요. 요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화도 이제 상승이 끝났어요. 이제 아르헨티나는 안정이 옵니다. 이제 주봉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많이 오르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일국의 화폐가 여기 보시면은요. 달러당 20페소화에서 자, 28%, 28페소화까지 이제 이게 그 뭡니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외국인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그 현실이 되어버렸는가?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빌딩을 갖고 있어요. 빌딩을 이제 근데 멀쩡한 빌딩이 아르헨티나 화폐 때문에 42%나 가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빌딩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까지 빠졌단 말이죠? 5,800원까지 5,800만 원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환율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야죠.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한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노다지를 캔 거죠. 멀쩡한 빌딩이 단순히 환율 이거 움직임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어때요? 원래 1억짜리 빌딩을 이거를 5,800만 원 주고 사니 가만히 앉아서 차익이 4,200만 원이 남잖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심리 때문에. 자, 따라서 투기자본은 그거를 노리겠죠. 이제 반대로 그렇다면 급격하게 아르헨티나 화폐는 이제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증시는 오를 것이고. 자,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래서 원화가 최근에 우리 원화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1,076원에서 1,113원까지 했기 때문에 뭐 한 4, 5% 정도 환율이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나라 그 수출도 잘 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할 정도로 호황이니까 기업들 실적이 멀쩡합니다. 근데 단지 미국이 뭐 금리 인상한다는 거, 무역 분쟁을 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 1억 달러짜리 빌딩이 멀쩡하니 어떻게 빠져요? 이게 여기서 한 5% 정도 빠졌다 하면은 9,500만 원까지 빠져. 멀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현금을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것을 1억짜리를 요거 주워 담죠. 이거 해서 끝납니까? 아니죠. 빌딩 값이 이제 더 오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미국이 북한 투자한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나라 서울의 빌딩 값은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력이 생길 수가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정도로 일본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일 정도로 일자리가 흘러 넘칠 정도로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빠졌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 분쟁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한 바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의 100% 정도가 대외 무역을 의존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미국이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을 때 우리는 중국에게 중간재,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를 수출을 한다, 스마트폰을 수출한다,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핵심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될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6월 초부터 해가지고, 아니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빠졌을 때,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구간에서. 그러면서 원화의 가치가 또 떨어지죠.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요것은 지금 세계적인 그 주식 투자왕 워런 버핏 이 분도 뭐라 하냐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다. 말폭탄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아마 이 무역 분쟁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성동격서. 자, 동쪽을 치면서 동쪽을 치는 척 하다가 서쪽을 해서 이기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중국의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그 2016년 기준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이상을 내는 회사는 중국의 공산은행, 중국의 세계 3대 은행이 있어요. 여기하고 애플, 이 정도뿐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중국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먹으려고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을 시켜가지고, 네. 이거를, 그래서 중국이 또 그런 선물을 또 줬거든요. 4월 달쯤에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시키면서 이제 중국이 또 6월 1일부터 MSCI 신흥국가 지수에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언젠가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중국 증시도 제 생각에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중국 증시를 보면 이제 중국의 집권 세력인 시진핑 이쪽에 있는 파가 뭘 해먹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의 집권 세력들이 뭔가를 자기들이 챙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무역 분쟁을 통해서 중국 증시가 제일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당국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증시가 여기서 폭락하면 결국은 그것은 중국 경기가 꺼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진핑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했지만 더 화끈하게 개방을 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의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미국발 그 트럼프발 무역 분쟁의 요 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부분으로 다가왔느냐면, 자, 요게 이제 환율 시장에서, 자, 요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제 원화의 환율 그래프인데, 기술적 분석에서 한 가지 이제 이 빨강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준선을 60주선 잡았는데 60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을 때 이제 그랜빌의 법칙에서 요게 있죠. 자, 이렇게 기준선이 떨어져 내려왔을 때 돌파를 하면 여기서 팔아라 그래요. 왜? 다시 빠지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돌파했다가 빠지잖아요. 자, 여기서도 우하향이니까 돌파했다 빠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그렇죠. 다시 빠지죠. 자, 여기 최근에를 보면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요, 날짜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가
2017년입니다. 2017년 언제냐면 7월 첫 주예요. 첫 주. 그리고 나서 원화가 다시 급격하게 강세죠. 강세죠. 요때 다시 종합지수도 올라가고 중권주도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때죠. 요때는 이제 9월 말 주간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2017년 10월, 11월. 원화가 다시 약세로 가니까 요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또 상승을 하고 급등합니다. 중권주도 더 상승을 해줘요. 자, 제가 이 분석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보세요. 60주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강하게 갔죠. 여기서 특히 강하게 간 것은 트럼프 발언 때문에. 무역 분쟁. 신흥국가 그 위기설 때문에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트럼프가 뭐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막 말폭탄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즉,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지금 뭐예요? 바로 무역 분쟁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니까 요 사례를 보면 어떻게 같아요? 앞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따라서 원화가 여기 봤다시피 다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요. 자, 한번 실증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제가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하시도록 부탁 말씀드렸었죠? 자, 그 자리 보겠습니다. 2017년, 자, 7월 첫 주간에 원화가 이랬잖아요. 다시라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9월 말 때 원화가 급등했다가 10월 달 들어와서 원화가 떨어졌거든요. 어때요? 종합지수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종합지수가 이렇게 겁을 줬잖아요. 겁을 줬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코스피가, 자, 여기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포를 줬던 요거하고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본다면은, 자, 아까 원화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절하. 그러면 우리 그 뭐 여의도에 있는 뭡니까? 그 1억짜리 빌딩 있다고 뭐 가정을 한다. 그럼 요게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실도 없고, 장사 잘 돼요. 근데 이게 원화 때문에 그냥 9,5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 줍듯이 죽겠죠. 얼른 누가 낼름 받아먹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이런 매력이 생겨버려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립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5%만큼 영업 마진이 더 생겨버리죠.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게 됐죠.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지수의 위치는 지금 이제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이제 여기 보니까 출처가 누구예요? 외국의 유명한 요것을 하나금융투자에서 요걸 자기들 또 이제 자료를 또 출처를 또 확보한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보면은 요 라인이 뭡니까? 요 라인이 지금, 자, 여기 있는 라인이 뭐냐면 PBR 1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청산가치. 여기서 뭐 회사를 해산해 가지고 받아가는 청산가치. 그게 1배.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회사 가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받아난 가치가 10,000원 정도. 그럼 이거는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평가 구간을 측정을 할 때 이걸 단위로 씁니다. 특히 우리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요 단위로 자주 좀 쓰는 게, 종합지수니까 신뢰감이 좀 높아요.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일시적이지만, 거의 요 정도까지 빠지잖아요. 여기서 얼마만큼 거품이 있었습니까? 2007년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요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빠지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 그렇죠? 예. 2015년, 16년에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었죠. 다시 요까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기가 2007년 10월 말이었는데 얼마나 여기하고 차이가 커요. 2000에서 1000이니까. 그 정도로 그 다음에 2011년 같은 경우도 지금 2100에서 어십니까 1500 정도가 하니까 거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절대 저평가라 이 말이 되겠죠.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요때 2007년, 2011년과 같은 이 정도로 만든다면 얼마를 가겠어요? 우리 지수가 3000? 아이고 저는 앞으로 남북 경협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모멘텀이 생긴다면 3000이 아니라 앞으로 뭐 3, 4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6000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거는 이제 그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죠? 지금 절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술적으로 시장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공포감에서 빠졌던 이 부분이 이제는 반등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자, 중국 증시도 이제 우리 중국 상해 증시도 보세요. 자, 우리 한국 증시하고 유사하죠. 6월 달에 여기서 빠졌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증시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올 자리예요. 그럼 뭘 가지고 반등이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26주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자, 26 돌리면 여기거든요. 요 자리. 따라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급격하게 올라가요. 자, 따라서 요 올라간 만큼 그 정도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는 여기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반등으로 나오는 구간이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지금 보니까 그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좀 신기할 정도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뒤로 26주 뒤로 딱 돌려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따라서 이제는 심리적으로 겁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 공격적으로. 자, 그런데 남북 경협 협력주.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요거 보겠습니다. 저희 현대 엘리베이터를 저희 이제 유료방에서도 추천을 여기서 강력하게 했었죠.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 특히 강력하게 했었는데 그 뒤로 여기가 78,000원대도 추천을 했어요. 요거를. 예. 4월 중순 무렵에 원래는 3월 19일부터 추천을 했었고요. 81,000원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 달 이상을 계속 추천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종목이 그 8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대형주가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죠. 자, 그래서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월봉에서 조정을 줘야죠. 좀 기간 조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소화시켜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떨 필요가 있습니까? 조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으로 본다면 2,750원짜리가 만원대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옥석가리를 하고 이제 저는 그것을 아마 7월달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어떤 발언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발언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 이제 협의하고 더군다나 이제 뭐 지금 경제 제재 문제도 1년 정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 문제도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풀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또 한 것으로 본다면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대북 경제 협력주 같은 경우는 저 7월 달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뭡니까 저 중국의 무역 분쟁,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돈들이 달러로 몰려들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가격적인 측면이 매력도가 높아졌고 더군다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런 신흥 국가들의 또 매력이 높아졌던 것도 맞습니다. 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노려볼 수 있느냐, 바로 이거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썸머랠리입니다. 썸머랠리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나요. 우리 그 서양 같은 경우는 보통 휴가를 8월 중순 넘어서 간다 그러죠. 그래서 9월 달까지 논대요. 그래가지고 놀고 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그 휴가 가기 전에 이제 그 7월 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뭐 이제 그 다음에 1, 2월까지 공략할 종목을 휴가 가기 전에 이제 7월 달 정도 많이 사놓는다 그러죠. 이제 따라서 요거를 썸머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썸머랠리가 올 수가 있다. 제가 방금 뭐 원화 가치가 그만큼 또 떨어지면서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인 포인트.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요. 6월 22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 우리 그 보시면은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건 6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 방송을 6월 25일, 2월 26일까지는 들을 것입니다. 제가 녹화를 한 이번 수요일 정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자, 선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고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도 모처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썸머랠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이제 그 뭐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봐야 될 것인가. 뭐 일단은 중권주가 저는 유망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중권주. 그리고 중권주의 기술적 분석을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딱 보더라도 지금 매수 포인트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여기 캔들을 보세요. 개바락 아래 꼬리 이제 보시면은 이런 캔들이 나왔던 자리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빠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나서 이게 요런 캔들이 여기서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한 달 이상 빠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아니,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자, 따라서 이 캔들, 여기 있는 캔들을 놓고 보더라도 유사한 캔들을 놓고 보더라도 중권주는 이제 7월 말을 향하여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녹화하고 있는 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6월 25일 새벽 지금 0시 4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 한번 보세요. 중권주 제가 캔들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은 또 여기 캔들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런 캔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요런 캔들이 여기는 많이 빠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판단한 게 요거죠. 요 캔들이죠. 요거요.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요 캔들이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지금 6월 25일 0시 지금 4분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6월 25일 날 낮에 그리고 2월 26일, 27일 날 한번 쭉 보십시오. 중권주가 바닥을 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7월 초에 한번 검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